이번에 세제 개편안이 나온 마당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대주주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서 연말에 물량 던지게 된 현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 전에 매도를 하거나 일부 물량을 처분을 해서 기준 미달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개편안에 따른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고배당 기업이 늘었다는데 개인 투자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지금 이제 저금리 환경하고 고령화 사회가 점점 지속이 되다 보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에서도 좀 더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고배당 기업의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또 최근 세법 개정안이 있었죠. 지난 7월 31일 날 세법 개편안에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고배당 기업에 대해서는 분류과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개편안이 담겼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인이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고배당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과연 수익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인가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라서 일반적인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 차치하고서라도 최근에 나온 세제 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고배당 기업에 대한 분류과세가 나중에 연말에 국회가 통과돼서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 분류과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배당 소득이 아니라 특정 요건을 갖춘 상장서 중에 아주 일부에 대한 이 배당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이번에 전체 상장사 중에 이번에 배당소득 분류과세 요건을 갖춘 상장사의 비율을 보면 전체 비중의 10% 초반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업종을 따져보면 주로 이제 금융, 에너지, 그리고 리츠나 이제 개발 쪽에 이제 업종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의 폭을 선택할 때도 굉장히 축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이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기준으로 배당 성향이 25%가 조금 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관념적인 대기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분류과세에 해당이 되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배당소득세가 어떻게 달라졌고 주택 임대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현재까지는 2천만 원 이상의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소위 말해서 금융소득이라고 하죠. 금융소득이 있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을 해가지고 종합과세, 이듬해 5월달에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소득세율이 지방세 포함해서 최저 6.6%부터 최고 49.5%가 적용이 되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라서 특정 요건을 갖춘 고배당 기업이라고 한다면 내가 받는 배당 소득의 과세 표준을 구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최고 분류과세 세율을 어떻게 합니까? 이 38.5%로 분류과세로 이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게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2천만 원을 기점으로 해서 분류과세를 하거나 종합과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2주택자 이상의 보유자는 2천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세금 신고 의무가 있고, 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준 시가가 12억 원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내가 주택 하나만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매달 발생하는 월세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금융소득이나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각각의 금액의 크기에 맞춰가지고 적용되는 분류과세 세율에 따라서 분류과세가 유리한지 종합과세가 유리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어떤 제도이며 일반 투자자가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나 조건은 무엇인가요? 일단 이번 세제 개편안에 나온 분류과세를 해주겠다고 하는 요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개정 내용이 담긴 고배당 기업의 요건입니다. 고배당 기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전년 대비 이 배당이 증가한 상장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장사 중에서도 배당 성향이 45% 이상인 아주 고배당을 지향하는 상장사이거나, 혹은 배당 성향이 25%가 넘어가면서 직전 3년 대비 배당 성향이 5% 이상 증가한 상장사를 대상으로 이런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발생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류과세를 한다라는 말씀인 거고, 또 내가 배당을 받을 때 대부분은 현금 배당을 받으시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 배당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분류과세 대상이 되는 배당은 현금 배당에 대해서만 내가 분기 배당을 받든 반기 배당을 받든 중간 배당을 받든 상관이 없이 현금 배당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 분류과세 대상이 적용이 될 것으로 개편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받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 과세 표준 구간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분류과세 세율도 내가 받는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세 포함해서 15.4%, 그리고 3억 원을 기준으로 3억 미치면 22%, 3억을 넘어가게 되면 38.5%의 지방세 포함한 분류과세 세율이 적용이 되어서 배당소득이 분리될 것으로 개편안으로 나와 있다. 그렇지만 연말에 국회 통과되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주주 과세 기준이 완화됐나요?
지난 2023년부터 이 종목별로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이 50억 원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요건이 완화가 되었죠. 그러다가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다시 종목별로 기준이 10억 원으로 요건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도 뉴스를 보시는 것처럼 이 대주주에 대한 기준이 확정이 되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결론이 난 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연말에 국회 통과를 한번 이뤄봐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다만 이번에 나온 세제 개편안처럼 이 대주주에 대한 판단 기준이 10억 원으로 강화가 된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시고 예상하시는 바처럼 연말에 내가 대주주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물량 던지기 현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제 개편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께서 불과 일주일 사이에 14만 명의 이걸 반대한다는 청문도 올라와 있고, 실제로 코스피가 4%가량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주주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아직까지는 결론이 난 게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세금 폭탄 개미 뒤통수라는 불만이 나오나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자들과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이제 적용되는 차별 아닌 차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어떻습니까? 부동산을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부동산에 대한 가치 상승분과는 별개로 내가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투표공제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을 이번에 처분을 하게 되었을 때 처분 금액이 12억 원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서 최대 양도 차익에서 얼마까지 공제가 됩니까? 80%까지 장기보유 투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주식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주식 성향에 맞게 내가 단타를 위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주식 투자를 내가 아무리 오래 보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식 보유에 대한 세금을 산정할 때는 부동산처럼 장기보유 투표 공제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별이 일단은 좀 많이 볼멘 목소리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도 사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만, 과연 그게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투자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과연 도움이 되는 이 세제 개편안인가를 따져봤을 때는 의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일반 국세 입장에서 분류과세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분류과세 세율은 대부분 14%, 지방세를 제외한 14%를 분류과세 세율로 많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제 개편안이 나오기 전에도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류과세를 하겠다라고 한 분류과세에 대해서 예상을 했을 때 대부분 세율이 14%에서 크게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과세 표준이 3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지방세 포함 38.5%의 분류과세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현행 소득세법을 적용할 때 가장 높은 최고 세율이 지방세 포함해서 49.5%입니다. 불과 10%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설령 분류과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게 얼마나 투자자 입장에서 실익이 있을까는 아직까지 의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또는 전략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이번에 세제 개편안이 나온 마당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일단 세제 개편안에서 대주주에 대한 기준이 연말 국회가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일단 10억으로 강화가 요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주주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서 연말에 이제 물량 던지게 된 현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연말 전에 매도를 하거나 일부 물량을 처분을 해서 기준 미달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개편안에 따른 고배당 기업에 대한 분리과세 이외에 내가 지금 내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RP나 ISA를 통해 가지고 내가 주식 매매 차익이나 하고는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세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에 맞는 상품을 적절하게 밸런스를 잘 마련해 가지고 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제 마이너한 분야긴 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것도 또 반드시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든 아니면 가족 간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든 아니면 내가 큰 금액의 상속을 준비하든 간에 크고 작은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세금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금에 대한 공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놓치지 마시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you